도라지, 이 뿌리를 그냥 기관지에 좋은 약초 정도로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잘못 드시면 오히려 목을 망가뜨리고 위장까지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습니까? 실제로 병원에 실려온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도라지는 양날의 검 같은 존재입니다. 한쪽에서는 천연 기침약이라 불리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독처럼 작용하기도 하니까요. 옛날 농촌에서는 아이가 목이 쉬거나 기침이 멈추지 않으면 집 앞 밭에서 뽑아온 도라지를 삶아 먹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수한 민간요법이 누군가에게는 도움 대신 독이 되었습니다. 도라지 속에 숨어있는 사포닌 성분은 분명 기관지를 깨끗하게 해주지만 동시에 과하게 섭취하면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위장을 뒤틀리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분들이 도라지를 꿀에 재워서 매일같이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식이 잘못되면 도움을 받으려다 오히려 병을 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도라지를 드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 부분을 놓치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도라지가 어떻게 우리 역사와 문화 속에서 자리 잡아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잘못 먹는 습관이 어떤 위험을 불러오는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먹어야 건강을 지키면서 제대로 효능을 볼 수 있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을 시작하신 지금 이 순간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아마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집에 있는 도라지를 당장 다시 확인해보고 싶어지실 겁니다. 도라지는 참 신기한 뿌리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그저 뽀얗고 길쭉한 뿌리일 뿐인데 한국인에게 도라지는 단순한 나물이 아니라 노래가 될 만큼 특별한 존재였죠.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이 미묘한 소절만 들어도 산골짜기에서 아이들이 도라지를 캐던 풍경이 눈앞에 그려집니다. 사실 도라지가 우리 역사 속에서 이토록 깊숙하게 자리 잡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기록에도 도라지는 자주 등장합니다. 동의보감에는 도라지가 기침과 가래를 다스리고 폐를 맑게 하며 목을 시원하게 해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초의 왕이라 불리는 인삼이 기운을 돋우는 보약이라면 도라지는 기침과 목질환을 잡아주는 약초로 사랑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의 선비들이 장시간 글을 읽고 토론하며 목이 상하면 도라지를 달여 마시곤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도라지는 우리나라 농촌에서 특히 중요한 작물이었습니다. 봄이 되면 들판에서는 도라지꽃이 보랏빛으로 피어났고, 가을이면 농가에서는 뿌리를 캐내어 겨울 반찬을 준비했죠. 도라지를 캐던 그 손끝에는 늘 흙냄새와 함께 가족을 먹여 살리려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라지를 삶아 무쳐낸 나물은 명절상에도 빠지지 않았고, 기침이 심한 아이를 위해 꿀에 절여둔 도라지는 집집마다 비상약처럼 구비해 두었던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라지는 한국만의 식물이 아닙니다. 동아시아 전역에서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중국에서는 도라지를 길경이라고 부르며 한약의 주요 재료로 사용해왔습니다. 본초 강목에도 길경이 폐를 열어주고 가래를 삭이며 목을 편안하게 한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키우라 부르며 민간요법으로 활용했고, 심지어 사무라이 가문의 문장에 도라지꽃이 새겨지기도 했습니다. 보랏빛 도라지꽃이 꿋꿋하게 피어나는 모습이 충성과 절개를 상징한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이처럼 도라지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통문화 속에서 상징적인 의미까지 지닌 존재였습니다. 한국의 민요와 풍속, 중국의 한약, 일본의 가문 문장까지 뿌리 하나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정신까지 담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양에서는 도라지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흥미롭게도 유럽과 미국에서는 도라지를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이후 한의학과 동양의 약초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도라지 역시 코리언 벨플라워 루트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전해지면서 미국과 유럽의 건강식품 매장에서도 도라지 분말, 도라지차, 도라지 캡슐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기관지와 폐 건강에 좋다는 입소문 덕분에 수출량이 크게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도라지는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을 모두 아우르며 시대를 초월한 가치를 지닌 뿌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도라지가 이토록 오래 사랑받고 세계로 뻗어나간 것은 효능이 분명하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올바른 섭취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역사도 함께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약이 되는 음식일수록 독도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요. 도라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낼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도라지를 잘못 먹으면 어떤 위험이 찾아오는지, 그리고 왜 많은 분들이 그것을 간과하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사실을 이제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라지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봄철이면 도라지를 사다가 꿀에 재워두고 목이 칼칼할 때마다 한 숟가락씩 떠먹곤 하시죠. 그런데 여기에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좋다는 말만 믿고 과하게 먹거나 조리법을 잘못 알고 드시는 순간 도라지는 더 이상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는 도라지를 먹고 부작용을 호소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목을 보호하려고 매일 아침 도라지청을 2큰 숟가락씩 드셨습니다. 처음엔 목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속이 더부룩하고 작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과다한 사포닌 성분이 위장을 자극하고 심장에도 부담을 준 것이었습니다. 도라지의 핵심 성분인 사포닌은 분명 강력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래를 삭이고 기관지를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이 사포닌이 과하면 혈압을 떨어뜨리고 위벽을 자극해 속쓰림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빈속에 도라지를 달여 마시는 습관은 위 점막을 약하게 만들어 만성 위염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도라지를 잘못 손질해서 먹으면 더 위험해집니다. 도라지는 특유의 쓴맛을 제거하기 위해 충분히 물에 우려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를 소홀히 하면 사포닌 성분이 과다하게 남아 먹자마자 혀가 얼얼하고 목이 따갑고 심한 경우 어지럼증과 구토까지 동반됩니다. 농촌에서 도라지를 캐자마자 제대로 손질하지 않고 급히 무쳐 먹었다가 가족 모두가 설사에 시달렸다는 이야기는 흔히 들려오는 사례입니다. 또 다른 함정은 건강에 좋다는 믿음 때문에 생긴 조합입니다. 일부 분들은 도라지를 다른 약초와 함께 달여 먹거나 술에 담가 드시곤 합니다. 그런데 도라지는 성질이 차갑습니다. 그 같은 성질을 가진 재료들과 무턱대고 섞으면 체내 균형을 무너뜨리고 특히 소화력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실제로 한 가정에서 도라지와 감초, 인삼을 한꺼번에 달여 마셨다가 가족 중 한 명은 두드러기가 심하게 올라 병원에 입원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도라지를 과신하는 마음입니다. 몸에 좋다는데 조금 더 먹으면 더 좋겠지.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도라지는 매일 조금씩 적정량을 지켜야 약이 되는 것이지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이 독으로 바뀌는 지점이 바로 과신에서 시작됩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런 경고는 이어져 왔습니다. 중국의 오래된 의학서에도 길경, 즉 도라지를 장기간 과용하면 위와 장에 손상을 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기침약으로 쓰이던 도라지를 과다 복용한 사람들이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했다는 사례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도라지는 절대 만능약이 아닙니다. 약이 되는 동시에 독이 될 수 있는 식물입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위장과 심장이 예민하기 때문에 더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순간의 무심한 습관이 몸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쯤에서 궁금해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도라지를 어떻게 먹어야 안전하고 제대로 효능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실천법입니다. 지금부터는 도라지를 올바르게 손질하고 섭취하는 방법, 그리고 건강을 지키면서도 약효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생활 속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라지가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겁부터 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라지는 예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켜온 훌륭한 약초이자 음식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면 도라지는
우리 몸을 맑게 하고 기관지와 폐를 깨끗하게 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진짜 보약이 됩니다. 첫 번째, 도라지를 드실 때는 반드시 쓴맛을 제대로 제거해야 합니다. 도라지의 사포닌은 효능이 뛰어나지만 그대로 두면 위를 자극합니다. 전통적으로는 도라지를 채 썬 뒤 굵은 소금을 넣어 바락바락 주무르고 충분히 헹궈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쓴맛은 줄고 필요한 효능만 남게 됩니다. 최근에는 꿀물에 살짝 담가두기도 하는데 이 방법 역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중요한 건 손질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라지를 드시는 시간과 양을 지켜야 합니다. 보통 성인의 경우 하루에 도라지 생뿌리 기준 1015지, 말린 뿌리라면 35지 정도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달여서 차로 드신다면 하루 한두 잔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히 조금씩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도라지와 잘 맞는 조합을 활용하는 겁니다. 도라지는 꿀과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목이 자주 쉬거나 기침이 잦을 때 꿀에 절인 도라지를 조금씩 드시면 기관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무와 함께 국으로 끓이면 도라지의 쓴맛이 무의 단맛에 중화되어 훨씬 부드럽고 소화에도 좋습니다. 예로부터 겨울철 감기에 걸리면 도라지 무국을 끓여 먹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도라지는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몸이 차고 소화가 약한 분들이 도라지를 무턱대고 많이 드시면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반드시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차게 담가 먹거나 날 것으로 무쳐 먹는 방식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도라지를 약처럼 달여 먹을 때는 반드시 용량과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도 도라지를 길게 복용하기보다는 증상이 있을 때 일정 기간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성적으로 매일 고용량을 섭취하면 오히려 위장장애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침이 잦을 때는 12주 정도 달여 드시고 증상이 나아지면 중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섯 번째, 도라지 가공식품을 고를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중에는 도라지청, 도라지즙, 도라지차 등 다양한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성분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도라지 함량은 적고 설탕이나 첨가물만 가득한 제품이 많습니다. 오히려 혈당을 올리고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도라지 몇 퍼센트 함유인지, 당분은 얼마나 들어있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직접 도라지를 사서 손질해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라지를 드실 때는 개인의 체질을 고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평소 속이 약하고 찬 음식에 민감하다면 도라지를 데치거나 끓여서 따뜻하게 드시고,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이라면 꿀에 절인 도라지를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줄 때는 아주 소량부터 시작해 반응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늘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도라지를 건강하게 즐기려면 쓴맛 제거, 적정량 유지, 올바른 조합, 체질 고려, 이 네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원칙을 지키기만 해도 도라지는 여러분의 폐와 기관지를 지키고 감기와 목 질환을 예방하는 훌륭한 자연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도라지는 무심코 먹으면 독이 되지만 제대로 알고 먹으면 평생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벗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필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도라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지혜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마지막 챕터에서 도라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삶의 교훈과 건강 상식의 정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라지는 오래된 뿌리 하나일 뿐인데 참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릴 적 미녀 소리와 함께 떠오르는 고향의 기억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감기 기운이 올 때마다 어머니가 내주던 따뜻한 도라지 무국의 맛일 것입니다. 그 작은 뿌리가 세월을 건너며 우리의 삶을 지켜온 셈입니다. 우리는 늘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건강에 좋다 하면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도라지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적당히, 올바르게, 내 몸에 맞게. 이 단순한 진리가 사실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옛날 농촌에서는 도라지를 캐러 갈 때 어른들이 늘 당부하곤 했습니다. 작은 건 그냥 두고 알맞게 큰 것만 캐라. 그래야 내년에도 도라지가 또 난다. 이 말은 단순히 농사의 지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조급하게 욕심내서 뿌리째 다 뽑아버리면 결국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몸도 건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도라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단순히 기관지에 좋은 약초라는 사실만은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자연이 주는 선물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입니다. 요즘처럼 약과 보조제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도라지는 오히려 우리에게 균형과 절제의 지혜를 다시 알려줍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도라지는 옛날부터 동양에서 사랑받아온 귀한 약초이자 식재료입니다. 역사와 문화 속에서 노래가 되고 약이 되고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잘못 먹으면 속을 상하게 하고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며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바른 손질과 섭취법을 지켜야 합니다. 쓴맛은 반드시 제거하고 하루 적정량을 넘기지 말고 체질에 맞는 방식으로 드셔야 합니다. 무와 함께 국으로, 꿀과 함께 차로 따뜻하게 드실 때 도라지는 비로소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무엇보다 도라지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욕심내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연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을 지키는 비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아마도 집에 있는 도라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그냥 밑반찬으로만 보이던 도라지가 오늘부터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작은 뿌리 하나에 담긴 역사와 효능, 그리고 교훈까지 함께 떠올리신다면 앞으로 도라지를 드실 때마다 마음까지 건강해지실 것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 큰 힘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도라지를 올바른 방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폐와 목이 한결 가벼워지고 삶의 활력이 조금 더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저희 채널 엄마는 건강 여왕은 늘 곁에 있겠습니다.